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특히 오늘 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또 미국 노동부의 졸투 보고서도 발표가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은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7월 3일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죠. 실업률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연준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발표들이 고용 악화라든지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은 살짝 눌릴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눌리지만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지표들의 내용들에 따라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연준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미 의회에 보고를 했죠.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조금은 불확실한 이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 우리 나름대로 확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요한 발표들과 현재 관세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응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낙스닥 같은 경우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기대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오늘 밤에 있는 이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쪽이 비둘기 쪽인지 매파 쪽인지 더 확실하게 구분이 가겠죠. 어쨌든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날짜로 6월 24일과 25일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과 상원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번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내리면 중립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에 접근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매파적인 표현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색한 표현이었고요. 하지만 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관세 반영 여부라든지 노동시장의 방향성과 속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금리의 긴축 강도 평가라는 이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즉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도 봐야 되고 노동 상황도 봐야 되고 현재 금리도 봐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도 아니죠. 이런 것들의 상황을 보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러 이사죠. 연준의 이사 중에 한 명인 월러 이사가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에게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한 월러의 의견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월 의장은 개별 의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조금 전 얘기했던 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7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가 아니라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할 수도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발표되는 특히 7월 3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일단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역시 관세 때문에 침체가 왔다, 인플레이션도 왔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죠. 그러면서 잠깐은
이 암호화폐 일시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독 변수만 보면 그런데요. 자, 여기에 또 변수가 또 하나 있죠. 관세 부분.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이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위기처럼 무역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된다. 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하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자, 끌어올려 주거나 최소한 내려가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자, 첫 번째 자, 관세가 자, 이렇게 도와준다면 분위기가 도와준다면 자, 이것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자, 하지만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자, 경기 침체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또 관세까지 무역 협상까지 난항을 겪게 되면은 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도 있겠죠. 자, 지표가 좋았다. 자, 경기 침체도 아니고 굉장히 괜찮다. 아직까지는 관세 문제도 없고. 자, 그러면 자, 위험자산 쪽에 투자가 늘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 상승이 나올 거고요. 관세까지 도와준다면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표는 좋았는데 관세 상황이 안 좋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요. 자,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또는 금리 인하의 횟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조정 효과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좋았는데 결국 자,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금리 인하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인하의 폭을 낮추게 된다면 자, 이런 부분들 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느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여러 데이터들 확인하면서 시장의 반응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 리플 XRP 홀더분들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히려 중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흔히 잡코인 뭐 이런 중소형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타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요. 리플 XRP 지금 당장 수익화하기도 어렵고 최대한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만 갖고 계시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코인들 투자를 생각을 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100일의 기적 이벤트, 자,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 이번에 새로 자, 100일의 기적 자, 2기, 자, 1기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자, 2기가 새로 시작을 해서 1일차 종목으로 게임 빌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게임 빌드 현재 19.77%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자, 이게 22%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5%까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만큼은 굳이 욕심 부릴 필요 없고요. 그냥 안전하게 자,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죠.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냐면은 자, 이거는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는 문자나라고요. 100일의 기적 1일차 자, 게임 빌드 자,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자, 10% 15% 자, 손절가까지 해서 한꺼번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게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문자 발송해드린 게. 그리고 자, 오후 11시 좀 넘어서 자, 4.6원을 돌파하면서 제가 12시 좀 넘어서 자, 이렇게 축하 메시지 발송을 해드렸고요. 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자,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죠. 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내일 2일차도 또 이만큼 수익 안전하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가져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100일의 기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수익 굉장히 잘 내고 안전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시거나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정말 수익이 절실하시거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으로 별 볼 일 없고 손실만 나고 그래서 이제는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돈이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다고 너무 크면 리스크가 크고요.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 우리가 쓸 거 좀 아껴서 50만 원은 모을 수 있죠.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한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으로 하고 투자 기간을 100일로 하고 목표 수익률을 하루에 그냥 무난하게 10%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1일차에는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8일차까지 가게 되면은 107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남아있죠. 그래서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되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인데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56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나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요? 자, 여러분들 쭉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이 금액이 나올 건데요. 이때부터는 돈이 모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십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가능하겠죠? 대망의 10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68억입니다.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진짜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처럼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죠.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우리가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자, 50일 때 금액이 6천만 원이 조금 못 됩니다. 50만 원으로 자 6천만 원 조금 못 되는 돈까지 만든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100일의 기적 1차 200명 마감이 됐고요. 2차 200명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자 2차 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3차에 지금 3차 대기 명단에 넣어드렸습니다. 벌써 26분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플 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 주셔서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리플 XRP 여전히 3,000원 라인 근처에서 머물러 있죠. 이 3,0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는 물론 가상자산도 약간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요. 트럼프 특유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면서 많은 국가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원하게 펌핑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자, 소송에 대한 부분, 리플 사는 항소 철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공은 SEC로 넘겨주었죠. 자, SEC까지 항소 철회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항소가 철회된다면 어쨌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 ETF라든지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바로 7월이죠. 7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MC 관련, 자, 금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응을 반드시 잘 해야 되고요. 자,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단지 나는 리플에 대한 대응 정보, 타점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100일의 기적, 자, 매직, 리플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둘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자르는 수익 100일의 기적으로 매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경제지표 관련되는 소식들 제가 또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2일차 종목 선정을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